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건강똑똑 라이브 33번째 가정혈압편 진행을 맡은 헬스조선 이슬비 기자입니다.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뚜렷한 증상 없이 알아채기 힘든 고혈압.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은 증가해 60대에서는 무려 51%에 달하는데요. 예방하려면 결국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압은 병원에 가는 것만큼 집에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집에서 혈압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외에도 고혈압을 예방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등 이에 대해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편옥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에 앞서 교수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편옥범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2019년, 2020년 이대 서울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 병원 말고 집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우리 다 병원 가보셨지만 병원이라는 데가 맘 편한 데는 아니죠. 항상 복잡하고 좀 늦기도 하고, 또 저희 병원만 해도 이 순환기내과가 3층에 있는데 막 뛰어 올라오고 이제 혈압 재면 뒤에서 또 빨리 재라 그러고, 그래서 맘 편한 데가 아니라서 그분이 늘 편안한 상태에서 재는 혈압이 과연 그 혈압인가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그 혈압을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평상시에 마음 편하게 잰 그때 혈압을 우리가 좀 측정해 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분의 혈압을 잘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여러 번 재서 평균을 내는 게 진짜 혈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게 언제쯤 재면 좋은 걸까요, 교수님? 대개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이제 우리 그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침에 기상 후에 소변 보고, 그다음에 약 드시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충분히 한 5분 이상 충분히 안정을 하고,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해서 생각도 좀 하고 잠도 좀 깨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재고, 그다음 한 1, 2분 있다가 한 번 더 재고, 만약에 그 차이가 많이 나면 한 10 이상 차이가 났다, 첫 번째, 두 번째랑, 그러면 한 번 더 재서 3번 재서 그 뒤에 거 2번이 평균을 하고, 그다음 자기 전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한 1시간 이내 전에, 그래서 그 안정하고 1, 2분 간격으로 2번 재고, 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4번 재는 거죠. 아. 이렇게 4번 재서 한 일주일 정도 재면 네. 그것이 어떤 상당히 정확한 그 환자의 평균 혈압이라고 저희가 임상에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병원을 저희가 가는 낮 시간에는 혈압을 잘 안 재고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재서 평균을 내는 게 내 혈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왜 가정혈압계가 그럼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가 됐느냐 네. 하는 거에는, 병원에서 잰 혈압보다는 가정에서 잰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의 어떤 환자라든가 또는 이 혈압을 측정하신 분의 진정한 혈압을 아는 데 훨씬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진료실에서 잰 혈압보다는 가정에서 잰 혈압이 이 사람이 나중에 심장혈관 질환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오늘 왜 혈압이 높지? 봤더니 약을 복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니까 혈압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혈압은 우리가 정상인도 중요하지만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혈압 관리를 잘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혈압계로 쟀더니 병원에서 잴 때보다 항상 혈압이 낮게 나오거나 혹은 항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가정혈압이 항상 낮게 나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의 고혈압에 해당이 되고, 네. 이거보다 항상 높게 나오는 가면 고혈압이죠. 백의 고혈압은 병원에서 높게 나와도 고혈압이 아니니까 약제를 복용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혈압 측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라든가 체중 조절, 식이 조절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요. 네. 가면 고혈압인 경우는 비록 병원에서 혈압이 낮다 하더라도 집에서 혈압이 높았기 때문에 그분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고혈압 약제 사용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잘못 사용해서 혈압이 잘못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그 운전 아까 설명했듯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재는지 숙지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아까 대한고혈압학회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아까 보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피해야 될 음식, 안정, 그다음에 충분한 그 안정을 하고, 그다음에 2번 꼭 재고, 또 재는 것도 아침 저녁으로 재는 것.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하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사실 이건 잊어먹는 지식이 아니니까 네. 평생 잘 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를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정혈압. 제가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시죠. 네. 어떻게 재면 되나요? 의자는 이렇게 뒤에 등받이가 있는 게 좋고 또 너무 높은 의자는 너무 낮은 의자보다는 이렇게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팔은 가능한 한 두꺼운 옷을 입고 재는 것보다는 팔은 가능한 한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한번 팔을 걷어 보시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의 평균 팔뚝 사이즈니까 이 팔뚝보다는 80% 정도를 이제 감싸할 수 있는 커프라는 거 이제 크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살 때 그걸 맞춰서 사면 되겠죠. 네. 자, 한번 재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오게, 되게 이제 요 부위에 혈관이 있으니까 앞에 오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여기 보면 이제 팔 접히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동전 하나 정도 올라갈 수 있게끔 높은 위치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팔 편안하게 내리시고 등은 등받이에 대나요? 등받이에 선생님? 대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저만 말을 하겠습니다. 네. 참으세요 좀. 자, 이제 혈압은 자기 팔을 이제 꽉 쥐어서 감았다가 서서히 풀면서 맥박이 만져지는,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를 이제 우리가 혈압으로 재기 때문에 좀 아플 수 있습니다. (125에 86) 만족하시나요? 조금 네. 높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이게 금방 커피 마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125에 86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혈압은 이렇게 재는데 한 1, 2분 있다 다시 한번, 우린 여기서는 하진 않겠지만 물론 지금 아침 시간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한 1, 2분 간격으로 해서 2번을 재는 게 원칙이고요. 교수님, 근데 이 혈압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혈압계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혈압계는 시중에 상당히 다양한 혈압계가 있죠. 최근에는 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제 혈압을 재는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팔 혈압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네. 위팔에다가 혈압을 측정하는 위팔 혈압계가 가장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 정확도가 검증된 혈압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료 주시면 위팔 혈압계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팔목 혈압계도 있습니다. 팔목 혈압계인데 팔목 혈압계는 너무 얇거나 또 너무 두꺼워서 이 적당한 크기의 이런 커프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찾기가 어려울 때, 그때는 저희가 팔목 혈압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팔목 혈압계도 뭐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검증된, 정확도가 검증된 혈압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 손가락에 재는 혈압계라든가 또는 아직 나와 있는 손가락에 재는 네.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어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는 그런 혈압 측정 기계, 네네. 이런 거는 아직은 권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참고만 하시고, 네. 실제적으로 그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는 혈압계는 위팔 혈압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증된 혈압계, 네. 그다음 팔목 혈압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압계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이 좋은 혈압계는 여기에 기록이 남긴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그 수첩에 기록을 해서 본인이 평상시에 내 혈압이 어땠는지를 좀 보는 네. 게 중요합니다. 이완기와 수축기 전부 다 혈압 수첩에 예. 작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의 혈압 수치가 다른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야 하냐라고 여쭤보셨어요. 높은 팔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되겠는데 그 차이가 보통 10 이상 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10 이상 났다, 오른쪽은 130이고 왼쪽 혈압은 100이다. 그럼 30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땐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인 경우는 이쪽 혈관이 좀 좁아져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뭐 시간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먼저 잰 게 높고 나중에 잰 게 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오른쪽을 먼저 쟀다면 오른쪽이 항상 높겠죠. 그럴 때는 왼쪽도 한번 먼저 재보시고 해서 만약에 어느 쪽이 높다 그러면 그 뭐 10 이내로 높을 때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그 혈압을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나는 오른쪽으로 재겠다. 그럼 이제 늘 오른쪽을 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혹시 질환이 있을지도 모르니 양팔로 일단 해보고 정하는 게. 그건 이제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죠. 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앉았다 일어나서 혈압 재는 것도 한번 해보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측정 결과값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거를 의사 선생님께 가져가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느 정도가 측정 결과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대개는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을 쟀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뭐 10 이상 차이가 나면 뭐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네. 이제 그 좀 그분에게 이제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병원에 와서 뭐 9하고 11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혈압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뭐 여러 번 쟀더니 180에서 110 뭐 이렇게 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엄청,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과연 이분들이 약을 복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럴 때는 저는 24시간 동안 활동 혈압을 재서 진짜 혈압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사실 높은 혈압을 기준으로 약을 쓸 수도 없고 네. 낮은 혈압을 기준으로 약을 안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네. 24시간 혈압을 재서 그 평균 값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새는 약제에 따라서는 그런 혈압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제도 있으니까 좀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그 가정혈압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편옥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